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건강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내일 일요일 새벽까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강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29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현 백투에덴 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또 건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아메리칸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겸임 교수도 로 봉사도 하시면서 좀 깁니다. 미국 절제협회의 강사와 총무도 하시고 제가 LA 다운타운에 갔더니 다운타운에서 백투에덴 한의원 원장으로도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실력 있는 강사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 또 예배 시간 또 일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해주실 거고 내일 오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건강 상담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말씀해 주실 우리 김인철 박사님이자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전에 뵈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미주 이렇게 협의회에서 한 강의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만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런 거를 요새 조금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안 하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처음 뵙지 않으실까요? 그죠? 제가 올랜도는 되게 오래전인데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틀란타에서 대총회 할 때 한국 대표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날 때 올랜도를 한번 왔었습니다. 2016년이요? 그 전이에요. 2012년 그 전에 2012년보다 몇 년 더 전에 아틀란타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돔에서. 그때 올랜도 왔었는데 그때는 디즈니 월드를 노느라고 잠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론이 길지 않아야 되지만 하여튼 저는 저쪽 서쪽 끝에서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쪽 끝하고 동쪽 끝은 너무 다르잖아요. 서쪽 끝에서 왔고 그쪽에서는 제가 교회를 좀 많이 다녔는데 동쪽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전에 김성 목사님 계실 때 칼리드엘 교회는 한 2번인가 온 적이 있는 것 같고 뉴욕 북부 쪽 아마 간 적이 있는 것 같고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동쪽은. 하여튼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건데 오늘 저녁 그다음에 내일 아침 저에게 2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교 시간 그다음에 설교 예배 그리고 오후에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신 것 같고 일요일 새벽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주제는 백투에덴의 원리. 이 백투에덴 하다 보면 발음이 좀 세져요. 그래서 원래 백투에덴인데 영어로는 백투에덴인데 목사님 자꾸 백투에덴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세집니다. 한국말로는 좀 세져서 백투에덴이죠. 어쨌든 백투에덴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오토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백투에덴에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계시죠? 몇 분 안 계시네. 뉴스타트는 아시나요? 뉴스타트를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백투에덴하고 뉴스타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백투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뉴스타트라고 하는 8개의 단어는 100% 일치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뉴스타트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백투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거구나. 저게 뉴스타트라는 말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오토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토파지. 혹시 오토파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고 2번.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강건은 영혼만 강건한 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여기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health, good health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좋겠어요? 그러게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이 아프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육신은 조금 아프면 어때? 영적으로만 좀 건강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 오피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아드님이 연세가 50대, 40대인데 지금도 아파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갖고. 그래서 그 아들을 테이크케어하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70, 심지어는 80, 제가 최고령은 몇 살까지 봤냐면 90대의 할머니가 60대의 딸을 테이크케어하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장로계 권사님이신데 저랑은 되게 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그랬냐면, 내가 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게, 그 말이 듣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진짜 그분한테 들었어. 진짜로 들었어요. 난 하루만 더 살면. 근데 그 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되게 건강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너무 먹으니까 각종 병이 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아파 죽겠는데 딸 데리고 병원 다니느라고 90 넘어가. 다행히 그 90 넘어가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인텔이에요. 그 남편분도 돌아가셨지만 교수하신 분이고. 그래서 참 있는 집이고 돈도 좀 있으시고, LA에서는. 그런데 딸이 그러니까 그 딸을 테이크케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장애가 있으니까 툭 하면 없어지고 할머니가 맨날 찾으러 다녀야 돼. 그러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햄버거예요. 햄버거를 얼마나 잘 먹는지.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뭐 치료도 많이 도와주러 갔고 신방도 가끔 갔어요. 장로교인인데. 그런데 그 딸이 갔더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찾으러 나왔어요. 결국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 마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맥도날드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은 없는데 먹을 거는 찾으러 가 있더라고. 그 친구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뭐 덩치도 크고 키도 커요. 여자분인데 제가 볼 때 한 1m, 한 5피트 7 이상 크고, 그 키가 문제가 아니라 덩치가 한 200파운드 정도 되는 분이에요.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말리면 그냥 하루 종일 먹어요. 주로 이제 그런 것만. 그러니까 90 노모의 입장에서는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죽어도 안 들어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 그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누가 먼저 돌아가셨냐? 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딸이. 그리고 그분도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못 봐주는데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몇 년 제가 그분을 안 지 꽤 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 오피스에 두 분이 오시는데 하나는 50대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는 40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 친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천주교인이신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막 기도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를 쫓아다녀. 그래갖고 한동안 천주교도 안 나가셨었어. 얼마나 아들을 고치고 싶은지. 근데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하기를 원하겠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를 지극히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정말 영 엉뚱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건강을 다 해치면 결국 누가 마음 아파하실까? 물론 우리 손에 있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간 되면 요거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구원론이 있어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건 줄 알았는데 예언의 시를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자, 저희 교인들은 제가 하도 반복해서 잘 아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하고 예언의 시를 많이 수십 년 뒤지면서 느낀 게, 구원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되뇌어 보시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실 거예요. 성경하고 예언의 시를 잘 뒤져보면, 제가 내일 좀 얘기를 요건 할게요. 근데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못 받지 않고 안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구원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면 구원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 가시면 돼요. 장로교회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강제로 구원받게 해놨으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이 말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 제가 왜 구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했냐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들은 참된 치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뉴스타트잖아요. 이게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백되den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이 8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고, 우리에게 뒤에다 뭐라고 단서를 붙여놨냐면 치료제라고 해놨거든. 치료제. 치료제는 언제 필요하죠? 아플 때. 그럼 아플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의 진단은 효험이 없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분과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도 지금 백투에덴 교회만, 저희 교회는 LA 코리아타운에 있어요. LA 코리아타운 있고요. 저희 오피스도 LA 코리아타운에 있고, 제가 교사하고 있는 ALU는 플러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코리아타운에는 외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병원하고 일자리는 LA 코리아타운에 다 있어요. 병원이 무지무지 많아요. 특히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 제 친구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필라델피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물리치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편한 분들이 많이 갈까 안 갈까요? 거의 유일한 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가. 근데 코리아타운은요, 한의원만 200개가 넘어요. 한의원만. 그 타운에 한의원 200개 넘었고, 저희 건물, 우리 앞에 건물, 옆에 건물 3개 딱 해갖고 20개가 넘어요. 같은 건물에. 그러니까 막 진짜 병원 건물이에요. 바글바글해. 그런데 과연 의사들이 잘 고칠까요? 제가 암 환자도 보고, 암 환자 많이 봐요. 천연 치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암 환자들 많이 봐요. 그리고 주로 어떻게 소문 듣고 병원 돌아다니다가 한의원 돌아다니다가 별거 다 해보고 안 돼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저희 한의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오냐면, 수술은 하기 싫고 주사마저 보고 한의원 1년 2년씩 돌아다니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미치겠고, 다리가 저려서 미치겠고, 발이 막 불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와요. 진짜 터미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의사들이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가 뚜렷해요.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시대 소망이 있는 얘기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어떤 한 집사님 만나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갑상선에 문제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상선이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다 뭐예요? 예,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한 거의 10년 그 전에는 자가면역 찾아보면 한 70가지의 병이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찾아보면 100개가 넘어갔어요. 자가면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병이 100개가 넘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요거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 못해요. 이거 치료제 나오면 무조건 노벨상. 절대 치료가 안 돼요. 그냥 대증 치료라 그래서 여러분 안구 건조증 있는 분 없어요? 여기도 많을 텐데. 안구 건조증? 자가면역이에요. 대표적인 자가면역. 네? 그다음 비염, 시즈널 비염 있죠. 시즈널 비염도 대표적인 자가면역. 여러분이 자가면역이라고 안 생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저한테 오시는 한의사 한 분이 있는데 한의사예요. 장생피 화생이라는 걸로 왔어요. 이름도 별로 생소하죠. 일종의 자가면역. 그 다음에 갑상선, 대표적인 자가면역. 머리 빠지는 것도 자가면역. 이 자가면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치료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못하는데도 병원에 여전히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여전히 가요. 치료도 안 되는데 왜 가죠? 치료 안 된다니까? 맨날 스테로이드제만 줘요.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한 분 미용사가 계신데 너무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페인 컨트롤을 해드리는데 너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니까 고통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가서 스테로이드제를 견디다 못해서 맞기로 했어. 스테로이드제를 딱 한 방 맞고 어떻게 되냐? 얼굴이 팅팅 붓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분은 맞아도 멀쩡하고 잘 고쳐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갖고 한 방만 맞아도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요. 그럼 그 사람이 2번 맞을까요? 못 맞죠. 근데 그게 또 치료제냐?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진통제예요. 빠르면 제가 그 운동을 테니스를 하는데 저희 테니스 클럽 회장님이 양무릎이 다 아파. 근데 이분은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이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걸 면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아니, 눈이 뻑뻑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어떻게 하냐고. 결국은 치료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의사들이 진단이 끝이 없지만 결국은 효임이 없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아픈 사람은 찾아갈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잖아. 아니, 아픈데 목사님한테 가면 나요? 모르지. 뭐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심신의학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의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여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은 25% 정도이다. 나머지 75%는 그런 건강 문제는 의학적 치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가 치유 능력을 통해 치료해야 된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버드 의대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뭘 알고 있느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고혈압약을 먹었더니 고혈압이 치료되신 분. 학계에 보고하게 내가. 기적이니까. 고혈압약 먹어도 하나도 치료 안 돼. 왜요? 안 먹어보면 알잖아. 치료라는 개념은 안 먹어도 고혈압이 안 오르는 게 고혈압의 치료죠. 근데 고혈압약은 안 먹으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냐면 고혈압약을 먹는데 고혈압약을 좀 며칠 끊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시는 건 줄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은요,
참 최근에 온 환자 중에 하나도 여기다가 당뇨 센서를 붙이고 왔어요. 당뇨 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밥을 먹으면 들여다봐요. 내 당이 얼마나 올라갔나. 그리고 수시로 당을 보는 거예요. 조금 내려갔다 그러면 당이 조금만 올라가면 막 가서 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당장 그거 떼버리라고 그랬어요. 당장 떼버려. 실제로 그분은 A1C라고 하는 그 당뇨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이 7을 안 넘어요. 기준이 5.8이고요. 6.4 정도까지를 프리다이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6.6에서 6.7밖에 안 나오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약을 먹을 필요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염려가 큰지 여기다가 당뇨 24시간 모니터를 달고 다닌다고. 그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자기가 샀대.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옆 동네 돈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붙이고 다녀. 의사가 처방도 안 해주는데. 그런다고 당뇨가 낫나요? 제가 그 사람 설득하는데 며칠 걸렸는 줄 아세요? 또 말도 안 들어. 말도 그렇게 안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편 돈 많고 잘 살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목사님한테 그러긴 했는데 제 뭐 이력 같은 거 남한테 보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그거 되게 부끄러워.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제가 꼭 교수라고 얘기하고 제가 박사라고 꼭 얘기해요. 좀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되게 예민해요. 그런 거.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죽자고 누구만 쫓아다녀요? 의사 선생님들만 쫓아다닌다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어요. 답 없다고. 죄송하지만 처방약들 중에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한의도 했지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양방울 공부를 나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한의학 보수 교육도 그냥 그쪽으로 좀 많이 했고 서티피케트 좀 그런 쪽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더 많은 질병들은 병원보다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치료 능력을 극대화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가면 처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았냐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나았냐고. 그래서 당뇨가 나았냐고. 그래서 갑상선이 나았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도 천연 치료하시는 많은 박사님들 얘기하고 한국에 또 최근에 그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앤드라고 내추로패티 박사들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천연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요새는 많아졌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냐.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 것 갖다 베껴 쓰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병원 가서 약 먹어봐야 답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파요? 뭐 영적인 거 다 빼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왜 질병이 생기느냐.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1991년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고전이에요, 고전. 1991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가지의 질병 중에 대다수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991년에 이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부터 뭐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했냐. 활성산소 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알칼리수, 산소수 다 들어보면 뭐 잡는다 그래요? 활성산소 잡는다 그런다고. 비타민 C도 뭐 잡는다 그래요? 활성산소. 비타민 D도 활성산소. 비타민 B도 활성산소. 다 활성산소 잡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내가 제품 이름은 못 되겠는데 무슨 회사 제품 뭐 무슨 주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게 뭐냐? 활성산소 잡는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1991년 이후에 영양제 파트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옮겨갔어요.
여기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영양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다 갖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뭐냐? 이 활성산소는 사람을 빨리 죽도록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활성산소예요. 제일 쉬운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여기도 햇빛이 엄청 세지 않나요? 근데 자외선 지수로 따지면 LA를 당할 때가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그 사나모니카라고 저희는 한인타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데가 비치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온도가 별로 안 높은데도요, 거기 잠깐 나갔다 오면 새까맣게 타요. 그러면 우리 뉴스타트 요법 중에, 백투헤든 요법 중에 햇빛을 보라는 말 있죠. 아까도 목사님하고 물 얘기를 좀 했는데 햇빛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햇빛이 좋다고 햇빛을 마냥 쬐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가지고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노인데요. 더 빨리 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뭐 다양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만 그 중에 햇빛도 일종의 활성산소예요. 이게 적당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몸을 클린하고 뭐 바이타민 D도 생성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세로토닌도 높이고 효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치면 우리 몸을 피부도 늙게 만들고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에요. 햇빛이라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디를 공격하냐면 세포하고 DNA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오작동을 자꾸 일으켜요. 얘가 아주 쉽게 말하면 햇빛만 많이 봐도 그럴 수 있다고. 햇빛만 많이 봐도. 반대로 해볼까요? 물도 그래요. 물도 너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안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그럼 누가 정해줘요? 누가 정해주냐고요. 이게 사실 건강 강의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똑같이 8컵 드세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옛날식 건강 강의예요.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표현하면 옛날식 건강 강의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면 안 되는 건강 강의예요. 자, 여러분 햇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햇빛을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요거는 아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그 선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안 가르쳐 드리면 어떤 사람은 좋은 줄 알고 하루 종일 햇빛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물 좋다고요? 하루에 갤런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갤런. 진짜 있어요. 진짜. 거짓말 같아요. 진짜 있다니까. 자기는 물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갤런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무슨 소리냐고. 물 먹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설득하려면요 입이 아파요. 의학적인 얘기보다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 빨리 늙게 만드는 게 이 활성산소의 가장 큰 일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질병의 90%하고 영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암, 노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동맥경화, 신경기, 아토피, 이거 외에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병을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또 활성산소가 그러면 없으면 될까요? 활성산소는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없으면요 우리 몸의 균들이나 살균을 잘 못해요. 여러분 O3라고 하는 오존 아세요? 오존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오존을 강하게 받으면 더 큰일 나요. 그래서 한때 그 공기청정기 아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나온 공기청정기들은 O3라고 하는 오존을 방출했어요. 그게 공기 중에 나오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을 막 죽이거든. 근데 그게 많이 나오면 누구도 죽일까? 사람도 죽여요.
옛날에는 막 무식해가지고 그거 모르고 그걸 막 했다고. 근데 연구 결과 보니까 큰일 나겠어. 그래서 요새는 공기청정기에서 이제 그런 거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무식할 때는 사람을 잡으면서 했어요. 그렇게. 이게 점점 의학이 밝혀지면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적으면, 너무 우리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가 둔해져 버려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가 가속돼가지고 정상적인 세포가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다 암세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물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도 요것만 따로 공부해 보면 종류가 또 많아. 어떤 애는 지독하게 나쁜 활성산소도 있고 좀 덜 나쁜 활성산소도 있고 참 되게 복잡해요, 얘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활성산소를 좀, 우리는 활성산소가 대부분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기준을 이렇게 합시다. 기준을 미국이나 한국처럼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평범한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활성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은 노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중에 아이들도 뭘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아토피. 깐나라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토피가 있다니까. 그게 쉽게 해결이 되나요? 그럼 애한테 막 스테로이드 줘요?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해서 아토피는 날지 모르지만 걔는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 큰일 납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약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서 쓰세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 환자들은요, 저희 코레타운에도 그래요. 여기 병원에 갔다가 저기 병원에 갔다가 안 해준다니까 또 저기 병원 가고 큰일 나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다 어떻게 없앨 거냐? 대부분은 많기 때문에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무 낮은 사람은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생길까요?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길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드시네. 웃는 사람은 좀 많이 먹는 거야, 이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 질문이 틀렸어요.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병이 생겨요. 이게 많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것만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이쪽 것만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영양제를 열심히 먹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영양제 5개 이상 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손 들어봐요. 집에 가서 검사해도 돼요? 제가 여태까지 신방해보면요, 5개 이하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영양제 종류 서플리먼트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몇 개까지 봤냐? 67개까지 봤어요. 제가 목록을 갖고 있어요. 목록을. 15개, 20개는 흔해요. 그래서 저희 집 찾아봤죠. 저희 집. 우리 집도 10개 넘더라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모험심이 강해갖고요. 이걸 트라이 해봐요. 이거 봐라. 글루타치온이 미백에 좋아? 그럼 제가 먹어봐요. 내가 까마니까. 에이, 난 소용없네. 그러고 버려. 아이오단이 그렇게 좋아? 그럼 아이오단이 사서 먹어봐요. 저는 실험 정신이 매우 강해갖고 나한테 다 써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찾아보시라고. 5개 이상인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고 늘어가지고 되게 많다고. 뭐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뭐 잘 먹는다고 B 종합 영양제 같은 거, 그죠? 그것도 모자란다고 또 뭐 애드하고, 그 다음에 그 해조류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먹고, 또 아이오단 따로 먹고, 뭐 셀레늄 좋다니까 셀레늄 먹고, 뭐 글루타치온 좋다고, 뭐 무릎 관절에 좋다고, 뭐
그런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5개가 뭐예요? 제가 5개는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주제를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안 먹어야 돼요. 영양제 먹어서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금요일, 다음 이제 일요일까지 얘기하는 이 메인 핵심 주제를 잘 들어보세요. 120마리 원숭이였었어요. 60마리한테는 평소 섭취하는 대로 1200칼로리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마리한테는 칼로리 30%를 줄여서 줬어요. 15년간 관찰해봤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거죠. 식사의 구성을 지방은 33, 그 다음에 33에서 18로 줄였고, 단백질은 20에서 31로 올렸고, 그 결과 절식한 원숭이들은 수명이 38세로 평균 수명의 30%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걸 인간으로 계산하면 120세 이상이 돼요. 단순하게 사람하고 제일 가깝다고 말하는 원숭이 갖고 15년을 실험해 봤더니 원숭이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70%만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명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좀 약간 페리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한국 분들, 아이 나는 햄버거 그런 거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맨날 집에서 전 부쳐 먹으면서. 당독소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당독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감자튀김하고 햄버거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에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근데 자기는 햄버거 안 먹으니까 괜찮대. 맨날 전 부쳐 먹으면서 감자 볶아 먹으면서 이런 걸 잘 오해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양의 밸런스를 조금만 바꾸고 하면 원숭이가 오래 산 것처럼 사람도 조금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연구 결과예요. 과식이 왜 노화를 유발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섭취하면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여야 돼요. 어르신들이 왜 기운이 없는 줄 아세요? 폐의 기운이 떨어지면 산소의 흡입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나무가 많은 데 가면 똑같이 숨을 쉬는데도 밥맛도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죠? 그 왜 그러냐면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서 산소가 100개면 그런 데는 산소가 200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숨을 쉬는 능력은 똑같거든요. 물론 산소도 너무 많이 들여 마시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노화가 촉진된다. 자, 최근에 며칠 전 뉴스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어떤 연구가 나오느냐, 마라톤을 뛰면 대장암 위험성이 높아진다. 보신 분?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이제 나왔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중에 수명이 제일 짧은 운동선수 2명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모, 두 번째 마라톤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마라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 마라톤.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운동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들여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면 그걸 우리 몸에 다 처리 못 해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그래서 많이 뛴 분들은요, 빨리 늙습니다. 이봉주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 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생명이 짧습니다.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씨름이나 스모는 20대 때 하는 거지 30대 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일찍 죽어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연구 결과가. 스포츠 생리학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스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먹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먹어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를 줄인다고 하는 말은 활성산소가 그만큼 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많이 먹어도 막 부대끼는 분들 있죠. 그래서 잘 조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과식으로 인해서 많이 섭취하거나
너무 지나친 운동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거나 또 운동은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효과가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 시간이 몇 분이냐?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1시간이에요. 스포츠 생리학에서. 그러니까 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1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쁜 운동으로 또 뭘 꼽느냐? 죄송합니다. 등산 되게 나빠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등산을 가면 막 1시간, 2시간 죽어라고 올라가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등산 한번 가면 중간에 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젊을 때는 수락산 같은데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무지무지하게 생겨요. 근데 등산은 좋은 줄 알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야 안 한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고는 올라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올라가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내려오면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종합 선물 세트죠. 그렇게 운동하면 그럼 빨리 죽자는 거지 빨리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나빠. 제가 운동 얘기할 시간이 이번에 없는데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해요. 강의를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골프 되게 나빠요. 골프는 여러모로 나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프는 나쁘다기보다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골프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착각해서 깨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골프를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에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골프가 왜 도움이 안 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저한테 꼭 오세요. 아시겠죠? 과식은 세포 자살을 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세포의 수명이 있어요.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뭐 40일 전후, 적혈구 같은 건 120일 전후, 위장세포 같은 건 며칠 안 돼요. 상피세포도 며칠 안 돼요. 일주일 안쪽에 다 탈피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장병은요, 사실은 그 얼싸라고 해서 깊이 궤양처럼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금방 고쳐요. 원래는. 얕게 뭐 살짝 부어있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장의 그 상피세포라고 해서 제일 겉에 있는 세포들은 워낙 그 산성도가 센 위산에 매일 씻겨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리플레이스가 돼요. 그런데 과식을 하잖아요.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얘가 죽어야 될 때 안 죽어요. 버틴다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위장 안에서 malfunction이 일어나요. 오작동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지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생겨요. 또 과식은요, 신체의 면역 기능과 해독 능력을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위장으로 많이 몰려야 되죠. 자, 난 밥만 먹으면 졸립고, 손 들어보는 거 손을 안 대서 되게 샤이하셔, 여기. 자, 그럼 손 안 들어도 좋아. 밥만 먹으면 졸려. 뭐라 그러시냐면, 속으로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많은데, 아유, 우리 집 양반 좀 밥만 먹으면 가서 병든 작처럼 저기 가서 조는데, 이런 집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 제가 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왜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위장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서는 팔이나 다리로 가야 되는 혈액, 피들을 위로 보내야 돼요. 위장. 그러면 팔이나 다리나 사지로 가야 되는 피가 위장으로 몰리려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내냐면 살짝 졸리게 하는 아편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 가는 것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위장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졸린 거예요. 그럼 졸린 거라고.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안 좋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를 어떻게 하라 그래? 차게 하라 그래? 따뜻하게 하라 그래?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피가 몰릴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침을 왜 놓을까, 거기다? 침을 거기다 싹 놔가지고 위장에다가 그 침을 꽂아 놓으면 우리 몸은 침이 들어가면요, 침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이물질.
근데 침은 뭐 거기 뭐 병균이 없어요. 깨끗해요. 깨끗한데 우리 몸이 그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무지하게 달려와요, 그쪽으로. 그러면 저절로 따뜻하게 안 해도 침을 몇 개 꽂아 놓으면 이쪽으로 뭐가 달려올까요? 피가 달려와요. 이런 원리예요. 네? 그래서 과식이 신체의 면역 기능과 해독 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이유는 배부르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 몸이 아주 편안해진다는 착각과 더불어 우리의 몸의 어떤 기능 자체를 전부 다 위장으로 끌어와야 돼. 위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모자라니 뭘 먹어야 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모자라니 뭘 먹어야 돼? 그거는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고기가 단백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거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거예요. 고기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지방이 훨씬 많아요. 특히 좋은 고기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좋고 비싸고 맛있는 고기 뭐가 더 많아요? 지방이 더 많지 어떻게 단백질이 더 많아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한 소리지. 진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셔야죠. 고기를 먹는다는 건 사실 그 고소한 지방에서 나오는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지 진짜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다라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치세요. 얼마든지 다른 단백질이 있어요. 질 좋은 다른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해독 기능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풍이 분 게 뭐냐? 디톡스 열풍이죠. 그 디톡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뭐를 독소들을 내보내겠다. 그 몸에 독소가 어디 있어요? 이거 되게 막연한 얘기예요. 몸에 독소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저는 철저하게 이걸 잘 지켜요. 병을 치료할 때 환자가 오면 대부분 환자들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뭘 먹으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뭐를 안 먹어야 악화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하자고요.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아세요?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이란 말은 내 몸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달래는 거예요.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죠. 그걸 두꺼비가 막아야지 항아리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콩쥐팥에서 안 나와요? 콩쥐팥에서 나오잖아. 두꺼비가 그걸 막아줘야 거기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이 뻥 나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갖다 부은들 건너편집 그 잔치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막아야 돼요? 오염의 원인,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만나실 때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이분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냥 약만 드립다 주고 여기 뭐 치과 선생님들도 계신데 막 약만 드립다 주고 어떻게 하면 이가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지를 말해주는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선생님들이에요. 뭘 먼저 스탑해야 되냐 이거죠. 아유 이빨이 참 안 좋으시네요. 사탕 시큰 드시고 오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부터 일단 스탑 시켜놓고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밑 빠진 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관심이 없어. 제가 환자를 많이 치료해보니까요. 허리가 아파서 예를 들면 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저도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아파서 허리가 와도 여기다 침 넣고 B라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와도 여기다 침 넣고 근데 그 사람은 뭐대로 하느냐? 교과서대로 하는 거야. 허리가 아플 때는 어디다 놔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재수가 조금 낫겠지. 재수가 조금. 그런 식으로 치료하면 재수가 조금 낫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허리 아픈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 한의학적으로 경락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상당히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해서 해부학적으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허리 아픈 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가 아니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자골신경통이나 허리 디스크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받았는데요. 근데 내가 진단해보면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무조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안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디스크가 있으면서 실제 병원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 치료하러 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하예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여러분 디스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나는 평생 허리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찍어보면 디스크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잘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아주 핵심적인 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간이에요. 간. 들어보셨어요? 간은 무슨 기관이다? 해독기관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간이 하는 일이 뭐 작게는 뭐 몇백 개에서 뭐 2000가지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간에서는 뭐 효소를 이렇게 이렇게 조합하거나 만들거나 재생산하거나 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콜레스테롤 약 처방하는 거 보면 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최근에 저도 다 배운 거라. 이걸 답답하게 생각하셔서 옛날에는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처방했는데 정말 저희 환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처방 안 할 거를 했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공개 사과까지 올린 의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무조건 처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의사들이 다 잘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약을 주면 혈관에 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 약이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약들은, 일부 약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생산하는 걸 억제시켜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LDL이 많으면 나쁘다. 근데 LDL이 많다고 무조건 혈관에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LDL이 많아도 이거 큰일 났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벽에 스크래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크래치가 난데 뭐가 잘 달라붙냐면 기름기가 잘 달라붙어요. 그때 잘 달라붙는 기름 중에 하나가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LDL은 우리 몸의 각종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을 재생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LDL이 조금 있어도 이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보느냐는 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룰지를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기능의학 하시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처방을 전혀 안 하세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나름 다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유가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자는 거냐. 자, 당뇨 있는 분들 많죠. 당뇨는 제가 일요일 날 얘기할게요. 당뇨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당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자꾸 봐요. 당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과일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일 먹어서 당이 올라가면 좀 어때요?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일요일 아침에 들으세요. 일요일 아침에. 예고했어요. 제가 일요일 아침에 들으세요. 당뇨 있는 분들 꼭 들으시고 옆집에 당뇨병 있는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일요일 아침에.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클린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면 간이에요. 근데 간이 일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얘기할게요. 간이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간은 어떨 때 일을 하느냐.
반대로 얘기할게요. 간은 어떨 때 일을 잘 못하느냐? 간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많이 먹으면 일을 못해요. 위장하고 간은요,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고 이걸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우리 피가 많이 몰리면 누가 쉬어야 되느냐? 간이 쉬어야 돼요. 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간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는 분? 간이 주로, 물론 하루 종일 일하지만 간이 주로 일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는 분?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주로 몇 시냐? 11시에서 1시. 근데 11시에서 1시 혹은 12시에서 2시 이렇게 간다고요. 양방 한방 다 비슷해요, 그거는. 그런데 밤 9시, 10시에 배고파 죽겠어. 그럴 때는 꼭 뭐 먹어요? 라면 먹죠. 그럼 간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이 일을 못해요. 이 야식은요, 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원리를 설명 못 드렸는데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준비해서 죄송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토파지가 실행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간이 워킹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이 잘 워킹하게 만드는 시간은 일단 밤늦게고, 그 시간은 우리가 잘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1시, 2시까지 막 올빼미처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일을 못해요. 간은 잠을 자줘야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왜냐? 우리의 몸의 에너지의 균형, 이 사용의 법칙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10개면 10개 딱 한계가 있어요. 그 10개를 눈 뜨고 심장도 돌아가야 되고 허파도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에너지를 간이 못 가져가요. 특히 우리 몸에 밥을 많이 먹으면요, 얘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얘를 빨리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왜 통증을 만들어서라도 얘를 빨리 소화시키려고 하려 할까요? 얘가 여기서 썩어요. 오래 놔두면 썩어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 버리면 장에 염증을 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제를 먹고 막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배에 뭐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 프라이어리티가 이게 돼요. 보통 때는 두뇌가 무조건 1번이에요. 두뇌가 1번인데 밥을 많이 먹어보면 두뇌에서 쓸 에너지까지도 다 누가 끌고 가냐면 위장이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졸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밥 먹고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밥 먹고 1시간 정도는 운동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이거라고.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지로 피가 가버리니까. 그래서 머리가 두뇌계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운동계라는 건 심장도 뛰어야 되고, 그죠? 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화계.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는 멈출 수 없고 뇌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슬로우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잔뜩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 모든 걸 슬로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장에다 그걸 다 몰아줘야 돼, 에너지를.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보느냐? 뇌는 멈출 수 없고 아무리 잠을 자도 심장은 멈출 수 없고 아무리 쉬어도 폐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은 계속 돌아가야 되죠. 그럼 누가 손해를 봐야 되냐? 간이 손해를 봐야 돼요. 간이 워킹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디톡스가 아니라 활성산소가 쌓여요. 집에 빨랫감을 한 일주일만 쌓여보세요. 일주일만 쌓이면 많을까요? 작을까요? 자,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빨랫감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동네가 안 그렇죠. 코리아타운은요, 가끔 뭘 보냐면, 이렇게 남미분들이 빨래를 얼마나 가지고 가냐면요, 이렇게 큰 카트 있잖아요. 큰 카트에다가 사람 키만큼 자루를 싸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남미분들은 코리아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방 2개에 10명 사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애도 많이 낳잖아요. 저희 동네 뭐 흔하게 코리아타운은 3명, 4명, 5명까지 애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남편분들은. 그 빨래가 오죽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빨래를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똑같은 일이 우리 몸에 벌어진다고요. 계속해서 과식하고 밤새고 과하게 운동하고 이러면 빨랫감이 계속 밀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활성산소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면서 해결이 안 됐어. 간이 일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정상적인 세포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왜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서? 누가 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활성산소가 정말 많아져요. 고기는 어른들은 보통 8시간 이상 소화 못 시켜요. 평균적으로.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득해. 근데 밤에 간이 일을 했겠어요? 전혀 못해요. 이런 일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런 분들 있죠. 바쁘니까 아침에 대충 먹고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집 오면 어떻게 먹어요? 진수성찬을 먹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간이 피곤해 쪄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나 독소들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빨래 쌓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양제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런다니까요. 한약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 줘달라고 그런다니까. 그거를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생활습관 조금 바꾸면 돼요. 먹는 시간 바꾸고 종류 좀 바꾸고. 근데 진짜 이런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생활 패턴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건강을 해서 고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엄청 피곤한데 얘를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얘를 살려둬야 이 독소들이 수용성 독소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땀, 소변, 대변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수많은 항산화제 들어봤죠? 그래서 야채가 좋대. 영양제에 다 뭐라고 붙어있냐면 항산화제라고 붙어있다니까. 물 많이 먹어야 돼. 왜요? 소변으로 많이 빼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돕는 게 물을 먹는 거고 각종 영양소를 먹는 거고 영양 미네랄이라든지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골고루 갖춰 먹는 게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간이 잘 워킹하게 하는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속국 얘기처럼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간이 잘 워킹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봐.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오토파지라는 단어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 오토파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오늘 좀 금식하시고 네,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물 한 잔 잘 드시고 주무시면 간이 잘 워킹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할게요.